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좀 많이 하락이 됐는데 다우가 0.77%, 나스닥이 1.4%, S&P 100이 1%, 그 다음 러셀이 0.52%로서 거의 다 하락이 됐죠. 그 중에서도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이 됐다.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장도 뭐 다우도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없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공습을 하겠다, 이란 공격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지상전 하겠다, 여러 가지 외부 변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거의 전반적으로 다 함께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안 좋았던 것이 테크놀로지 쪽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도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빅테크들도 그렇게 좋지 못한 모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도 그렇게 좋은 모양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파이낸셜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우도 지금 이제 좋은 모양이 없었죠.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라든지 헬스케어 이쪽 분야, 인더스트리 이쪽 분야만 좀 올라갔고 나머지는 좋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란과의 공습이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금리 자체도 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러셀 2000도 헬스케어 쪽은 좀 좋았는데, 자, 나머지 부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파이낸셜도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고, 자, 반도체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올라갔던 것은 에너지만 같고 나머지는 다 하락을 했죠.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내일 있을 공습이 있다, 이란과의 지금 이제 전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장이 불안하면서 조금 일단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컨슈머 시크릿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죠. 테크놀로지 분야, 자, 가는 종목들 빅테크라든지 아무래도 반도체가 안 좋아서 주가 자체가 거의 다가 하락이 되는 모습이 있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자체가 반도체 주가를 갖다 결정지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테슬라라든지 알파벳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뭐 텍사스 인슈먼트라든지 인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해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 캐펙스가 어떻게 지금 이제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자체에서 반도체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좀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 또 저점에서는 좀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S&P 500 지수인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있죠. 올라가서 지금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던 변동이 상당히 심한 장세가 한 7월, 8월 달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기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은 후에는 주가가 위든 아래든 뛸 건데, 아무래도 일단 실적이 좋으니까 위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기간 조정이 필요한 때가 7월, 8월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조금 일단 헤드 앤 숄더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지지 라인 때 제점을 일단 지켜준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조금 일단은 기간 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락이 심한 장세가 계속해서 나스닥, S&P 이런 데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았던 것은 브렌트유입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브렌트유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한 4% 정도 올라가면서 88달러까지 올라갔다. US 오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습에서 지금 81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 후반에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장 후반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이때부터 많이 꺾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꺾여버리죠. 자, 그런 모양이 이런 모양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봐서 오일 가격에 따라서 좀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이거는 크루드 오일이죠. 오일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요거 자체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왔다 갔다 해버리죠. 이렇게 똑같이 오일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내려가는 모양 보였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있으니까 지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가고 있죠. 0.343% 정도 올라가고 있고, 달러 가치도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골드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드 값이 한 1%나 상승했다. 자, 그 이유는 이란에서 조금 불안하니까 달러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트코인으로 좀 바꾸려는 입장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전쟁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양을 띠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좀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나? 그 이유가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자,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주가 한 24% 빠지니까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닥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봉으로 본다면은 전약 후강이죠. 전강 후양이죠. 아침에는 좀 갔다가 또 오후 되니까 또 다시금 밀리는 모양이 있었다. 이런 것도 유가 때문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힘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한번 보시게 되면 요때 요 라인대를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아침에. 자, 보시게 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게 더 싸다고 생각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좀 바닥이 좀 확인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죠. 장이 많이 빠졌을 때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말은 자, 누군가가 아무래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좀 빠졌던 폭을 본다면 35%까지 빠졌으니까 좀 많이 빠졌다 생각했고 그 가격대는 일단은 800불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불대에서 바로 조금 지지가 드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하고 똑같은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거 아니겠는가. 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자, 그렇게 해서 강하게 올라갔지만은, 자, 아무래도 우장되면서 더 힘이 없이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는 들어오지만 아직까지 힘은 그렇게 없는 모양이 있고, 아직까지 좀 관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지금 여러 가지 캐펙스가 어떻게 될지, 자,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주가는 좌우될 거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가 한 1% 정도 하락되면서 기술주 하락세가 투자 심리를 지배하면서 주간 손실을 일단 마감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주가 하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에 따르게 되면은 인공지능 거래에 대한 새로운 의구심이 기술주 매도세를 부추기면서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키미 K3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문샷 AI가 공개했던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 자, 그런 것들이 뭐 미국의 오픈AI라든지 엔트로피 클로우드 같은 모델을 갖다가 경쟁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그건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업계 선두주에는 TSMC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죠.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한다, 캐펙스가 늘어난다. 그게 좋은 건데, 호실적인데도,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일단 주가가 하락할 때는 나쁘게 일단 받아들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일단 안 좋았다가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된 자료가 시장 분위기를 좀 반전시켰죠. 그래서 7월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54.4로서 6월 대비해서 9.9% 상승하면서 휘발유 가격 하락세에 힘입어서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기대는 7월에 한 4.2%로 6월에 4.6%에서 소폭 하락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가 좀 하락됐는데 다시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가 그렇게 현재로서는 떨어지진 않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의 긴장 관계가 계속 초점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계속했고 테헤란은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란 호르무즈의 혼란을 통해서 유가가 급등을 초래했고 몇 달간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또 고조시키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연방총재 로리 로건은 중앙은행의 전망과 위험 요소를 더욱더 균형 있게 조절하기 위해서 소폭의 금리 인상을 촉구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반도체 주가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UBS와 바클레이즈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금리 인상 또는 장기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반도체 관련 주식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삭스 지수 이런 것들이 주간으로 8%, 월간으로 17% 하락해서 3개월 연속의 상승세를 마감할 위기에 있고, 자, 라운드 1 메모리 ETF, 디램 이런 것들도 이번 주에 한 17%, 그다음 SMH도 한 7% 하락을 했죠. 자, 월가의 시세는 수요 감소, 자본 지출의 축소, 인공지능의 투자 붐이 막을 내릴 징조를 찾기 위해서 쏠려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막 나쁜 소식들이 막 호재가 낙제로 일단 반영돼서 나오는 겁니다. 반도체 제조업체의 수익 성장세를 강조해서 해당 부분이 여전히 성장 여력이 있고 전반적인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선수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올해 수익 증가율 한 92%로 전망되고 있고 2017년도엔 추가로 한 40%는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전망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 이유, 그 다음 반도체 산업이 더 광범위한
시장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뒷받침해야 되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어카운팅 파워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다. 공급이 지금 많이 딸린다는 이야기죠.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공급을 계속해서 수요가 초과하고 있다. 쇼티지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의 용량 제약은 쉽게 완화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패닉의 징후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해당 부분의 반등이 정확히 언제 나타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바클레이즈 트레이드는 반도체 시장의 반등 시점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의견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매도는 공격적인 매도라기보다는 소격적인 매도에 가깝고 시장이 완전히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을 줄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고, 세계 진 반도체 시장이 2010년도에 90% 성장, 2017년도에 추가로 27%는 성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JP모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WSTS의 지금 데이터를 종합해서 4월에 업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 증가한 데 이어서 5월에도 119% 증가세가 가속화됐다. 너무 많이 빨리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좀 눌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른 이들은 더욱더 비관적인 어조로 좀 방어적인 입장을 또 강조하고 있는 데도 많다. 도이치뱅크 같은 데도 다소 좀 우려를 표하는 데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장 자체가 언제 결판이 나냐면 다음 주 일단은 빅테크들의 실적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캐펙스가 나오느냐, 캐펙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면 주가는 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소강 상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전망, 그다음 최근 반도체 부분의 시장의 성과가 너무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반도체 주식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좀 의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웰스파고의 오성건 한국분도 반도체 시장의 심리가 역사상 가장 급격한 4주간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내려와서 이제 횡보하다가 시간을 정하면 일단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캐펙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이 약세장에 진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편성을 반도체 업계가 겪고 있고 3분기 실적이 부진한 경향이 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에 최대 5.7%까지 하락하면서 약세장 영역으로 진입하려 했지만은 손실폭은 좀 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가 최근에 하락세를 근본적인 반전이라기보다는 여름철 조정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락세가 부분적으로 문샷 AI가 미국의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더 저렴한 중국산 AI 모델인 키밋 K3를 갖다가 출시한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좀 하락이 된 거지. 조정이지 그 자체가 급락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정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봐야 될 것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인 후에 약세장 진입이 조금은 유력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최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것을 약세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세장 진입 기준 지수가 11,70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현재 정규거래 마감 시점에서 11,675니까 조그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약세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삭스로 거래되는 해당 지수 역시도 금요일에 거래에서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5.7%까지 하락한 후에 잠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또 1% 하락한 상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엄청나게 심하게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최근에 하락 원인을 갖다가 메모리 칩의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되고 있다. 너무 높다는 거죠, 가격이. 그 다음에 삭스 지수의 계절적인 변동이 있다. 두 가지가 맞물려서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6년 중에서 10년 동안의 3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진이 2분기에 해당 부분에서 80% 상승한 직후에 나타났다. 원래 3분기 실적이 부진한데 2분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가 그것이 같이 겹치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네트워킹의 칩 장비 관련의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인공지능 관련 지출이 2029년도까지 아무래도 지금 이제 2배 이상 증가되겠고 1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요일 날 또 주가 하락의 원인 자체를 본다면 중국의 AI 모델 개발 업체인 문샷 AI의 키미 K3 출시에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조금 일단은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제프리스 이야기하고 있는 2조 8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개방형 가중치 모델이 엔트로픽의 페이블 5, 오픈 AI의 GPT 5.6 소울과 비슷한 성능이 있다. 그래서 가격은 더 저렴하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첨단 AI 기술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월가가 AI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던 바로 그날 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경비 없이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좀 패닉이 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백 아리아 같은 경우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에서 메모리 칩 구매가 35에서 한 40%가 차지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보다 2배에서 3배가 높은 수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메모리 부품의 현물 가격과 계약 가격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제 디램의 현물 가격이 8주 연속 상승, 그다음 낸드 플래시의 메모리 가격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ASP 이런 것들이 있죠. 평균 판매 단가가 그렇게 낮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AI 인프라의 단연간 주기에 대한 가지성이 향상됨에 따라서 웨이프 제조 장비의 2017년도에 1,900달러, 2018년도에는 2,500달러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도 반도체 디램이란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일단은 상승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스페이스X의 주가 하락 자체가 대형 IPO에 대해서 분위기를 많이 저해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뜨겁게 출발했던 회사 자체의 주가가 126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지금 이제 IPO 가격이 있던 135달러보다도 7%가 낮은 가격이죠. 자, 그러니까 좀 공모가보다도 낮게 형성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은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대기업인 오픈AI, 엔트로픽처럼 신속의 지수 편입 대상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대규모 IPO에 대한 열기가 식을까봐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면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청약이라든지 공모를 계속해서 할 건데, 자,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심리가 되고 있다. 안 그래도 반도체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안 좋으면은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좀 흘러내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적 발표 시즌의 순조로운 출발이 다음 주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변동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이번 주는 반도체 관련 주식의 약세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지만 더 중요한 것 자체는 시장이 좀 잘 뱉어냈죠. 다른 종목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는 금융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환매로서 잘 견뎌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이번 주 증시는 하락세를 많이 보였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도 하락폭이 가장 컸다. 자, 그 이유는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우려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었고 또한 거시 경제 상황도 좀 많이 악화되고 있는데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적대 행위 이런 것들이 유가가 80달러를 다시 넘어섰다는 것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고무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은 일단 비교적 잘 버티고 있고 상승세가 좀 확대될 조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동일 가중 기준치로 봤을 때는 올해 시가총액의 가중지수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데로 일단 다 확산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옛날에는 가는 종목만 갔는데 이제는 조금은 다른 종목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소형주가 올해 내내 그랬듯이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잠재적인 뉴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반기에도 주가가 상반기만큼 아니더라도 상승세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하반기에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되는 주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기업의 펀더멘탈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이 순조롭게 시작되고 있고 2분기에 실적 발표 시즌을 시작한 대형 은행들을 보게 되면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호황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고 있는데 물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은 S&P 500 기업들은 분기별의 수익의 성장률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는 경기 침체기 회복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속도다. 자, 엄청난 속도로서 기업의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인해서 주가는 달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자, 그 자체가 반도체 부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이유는 개인 투자가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기적인 투자를 확대하면서 생긴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다. 자, 그게 없어지면은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구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아무래도 실적이 요번에 있죠. 그 실적 전망 재무 추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순매출 같은 경우에는 1021억 달러에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자, 컨센은 1010억 달러 갖다가 상회한다, 비트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갭 기준에 EPS가 8.38달러로서 컨센 2.9달러보다
훨씬 더 많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왜 이렇게 3배, 2배가 뛰었냐? 그렇게 했을 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상향 조정된 EPS 추정치에는 알파벳의 엔트로픽, 그 지분제 평가로 인해서 800억 달러의 일회성 시가평가가 효과가 반영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1분기 때에 3,800억 달러에서 2분기 때에 9,650억 달러로서 급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8.3달러로서 큰 폭의 조정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I 수요의 증가, 탄탄한 수주 잔고에 힘입어서 클라우드 2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매출이 한 232억 달러로서 상향 조정되고 있고, 자, 엔트로픽은 향후 5년간의 구글 클라우드에 한 2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한 17% 성장한 636억 달러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 소매 검색 시장의 강세는 여행, 소비재 이런 부분의 부진, 그 다음 소폭의 환율 변동으로 좀 상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유튜브 광고는 108억 달러에서 전년 대비 한 10% 증가된다. 예상치와 일치한다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무래도 검색 광고로 많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성장세는 좀 많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 전망을 본다면 순매출 추정치가 1% 상향 조정된 4,270억 달러, 그 다음에 연간 순이익 EPS 추정치는 36% 상상 조정된 19.7달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본 지출이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칸 D램이라든지 메모리 이런 것들의 부품 가격의 상승, AI 수요의 가속화로 인해서 구글이 2016년도에 자본 지출 범위를 한 5% 늘린다. 그래서 1,900억에서 2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하우스 같은 데는 1,960억 달러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JP 모건 이런 하우스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좀 더 상단이 나와주면서 그렇게 된 반도체 주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얼마만큼의 큰 폭의 빗대를 하는지를 관찰해야 된다. 2분기 자본 지출은 501억 달러로서 한 123%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알파벳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X의 GPU를 갖다 임대를 하고 있죠. 2010년도 지금 6월 5일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X와 엔비디아 GPU 11만 대를 임대하는 단연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도 10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 매월 9억 2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즉각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대규모 또 자금 조달이 되고 있죠. 알파벳은 AI 인프라 구축, 세금 납부를 위한 85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이제 자기 자본이라든지 전략적 투자 447억 5천만 달러, 그 다음에 계획된 현금 흐름의 발행 프로그램 한 400억 달러 이렇게 해서 한 850억 달러 자본을 조달하고 170억 달러 규모의 유로라든지 캐나다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다. 자, 계속해서 자금의 조달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캠팩스에도 투자해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 가져와야 되니까 그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을 갖다 2010년도 에스티메이트에 된 것을 본다면 올드하고 뉴 있죠. 올드가 42만 4천이고 뉴가 42만 6천이니까 2,755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익이 매출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2017년도도 52만 천에서 53만 6천에서 14,000이나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매출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2017년도, 2010년도 걸 보게 되면 이제 올드가 14.4고 지금 이제 뉴가 19.7이니까 5.26달러 정도가 더 많이 지금 이제 증가되고 있다. 예측치가 그렇게 보면 되겠고, 2017년도에도 한 0.2달러 정도가, 0.21달러 정도가 지금 이제 옛날치보다도 지금 했더니 더 많은 이제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 어닝스 이렇게 리비전이 있죠. 이렇게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더 많은 이익과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 추천하는 반도체 주식 한 3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아날로그 칩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가격 상승, 데이터 센터의 사업의 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의 단기 전망이 시장보다 더 과소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더 매력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데이터 센터가 대부분의 기업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아날로그 부분의 실적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모놀릭 파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선도 종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 종목 모두 다가 아웃퍼폼을 하면서 시장 수익률 상위 등급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울프가 아날로그 부분에서 최고로 꼽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일단 70%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지출의 주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적절한 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회복기에 상당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추천 이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칩 분야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고, 지난 분기 해당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2배가 증가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를 315에서 360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역시도 지금 이제 가치평가 측면에서 추천하는 종목인데, 주당 순이익의 예상치인 5달러에 18배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악화된 고객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원자재 상승의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다가 6월 초에야 가격 인상을 시작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보다 달리 자, 가격 인상은 마진 개선에 약간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9월에 분기 매출 성장률이 계절적 요인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데이터 센터 매출 자체가 2015년도에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다음 본격적으로 출시될 PCI 익스프레스 젠의 6 제품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 125달러를 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모노릭스 파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강점을 바탕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엔비디아라든지 AMD의 새로운 플랫폼 출시와 하반기에 맞춤형 AI 칩의 도입으로 인해서 시스템당의 컨텐츠의 처리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모노릭스 파워가 2분기에 실적 발표로 해서 연간 기업의 데이터 부분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의 전망치를 갖다 아무래도 86에서 95%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예상 순이익이 한 41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울프 자체가 본다면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의 멀티플과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자 목표 주가를 한 1950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